장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네. 가을철이 또 봄철 못지않게 이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학기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겨울 추워지기 전에 좀 이사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사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은데 자, 이거 무거운 이삿짐 들다가 또 허리 삐끗하시는 분들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흔히 삐끗했다라고 표현하는 허리 염좌가 발생하면요. 예. 수시로 냉찜질을 해주셔야 되고요. 한 2, 3일 정도는 푹 쉬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한 달 이상 계속된다면요.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면은요, 저희 건강콜센터 여러분 연결하셔가지고 네. 저희 뭐 전문의 출연하시는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 나누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도 함께 좀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주제는요, 현대인의 고질병, 척추질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척추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부담이 적은 비수술 치료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무료 전화 통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부분 있으면요,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허리 아프신 분들 아니면은 척추 질환 있으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욱하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책임지고 치료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긴 연휴 잘 보내셨나요? 근데 이 연휴 기간 동안 없던 통증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흔히 보게 됩니다. 이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점검을 받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현대인의 고질병인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요 주저 말고 저희에게 문의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까요? 네, 이 길고 긴 연휴 지나고 묵혔던 통증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치료해보자 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허리 통증에 대해서 얘기 나눌 거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김욱하 원장님과 직접 통화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 주변에 특히 이번에 명절에 이렇게 허리 안 좋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근데 보면 또 증상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좀 어떤 질환들이 주요 척추 질환인지 먼저 좀 알아볼까요? 네, 대표적인 척추 질환 두 가지를 꼽으라고 말씀한다면 네. 협착증과 디스크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협착증은요.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여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허리 협착증이 훨씬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걸을 때에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기가 점점점 불편해지는 그런 증상을 주로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걷다가 앉아 쉬고 좀 걷다 앉아 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어떤 분들은 통증이 심해서 아예 상체를 구부정 숙이고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디스크는 원래는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할 때의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목 디스크의 경우는 한쪽 팔을, 허리 디스크의 경우는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무척 아프고 저리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증상들이 환자별로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꼭 전문의와의 면담이 필요합니다. 네. 아니 요새 주변에 진짜 허리 안 좋으신 분들 많은데 어떤 분들은 막 이제 아프기 시작했다라는 분들이 있고 네. 또 어떤 분들 주변에 막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허리 정말 구부정하게 상체가 많이 숙여지신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도 다르게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많이 시청하신 분께서는 이 표를 잘 아실 텐데요. 네. 척추 질환은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계별 치료를 하게 됩니다. 1단계인 보존적인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는데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치료만으로도 척추 질환과 연관된 통증을 많은 경우에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치료만 받고도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별로 호전되지 않으면 2단계인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이 치료에는 증식 주사 치료, 그리고 신경 성형술, 그리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같은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이런 1단계와 2단계만으로도 증상이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3단계인 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 수술적인 치료에는 고정술, 유압술, 그리고 인공 디스크 치환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좀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저 중에 이제 나와 있는 치료법들 몇 가지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좀 눈에 띄는 게 제일 위에 있었던 증식 주사 치료거든요. 네. 이 치료는 이제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거고, 우리가 또 주사를 맞으면 뭐 한 번만 맞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뭐 간격을 두고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궁금하거든요. 네.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부분적으로 손상을 입었을 때에 이 부분적인 손상이 불완전하게 치유가 되면 통증이 유발하게 되고요. 이 통증이 이제 점점 길어지면 만성 통증이 유발되는데 이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염증 반응을 내 몸 스스로가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을 보다 탄탄하게 강화하여서 통증을 해소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4주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 TV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마다 상황이 다르실 거란 말이죠. 네. 어떤 분들은 나는 수술이 두려워해서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수술을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돼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이 이런 증식 주사 치료를 받아보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일단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아까 단계별 치료에서 봤을 때 2번째 단계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보존적인 치료로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수술을 받지 않고도 통증을 해결하고 싶은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럴 때에도 이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수술을 받아서 잘 지내시다가 증상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 1단계인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2단계인 증식 주사 치료를 통해서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증식 주사 치료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이 치료를 통해서 이제 많이 호전된 분들, 예후가 좋은 분들 사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67세 남성분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분 어떤 케이스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화면에 보시면 이분은 수개월 전부터 우측 팔과 다리가 저린 증상이 있어서 힘들었던 분입니다. 물론 이제 뒷목 통증도 동반이 되었었는데요. 자라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요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가 생겨서 문제가 되었던 경우입니다. 당연히 1단계 치료인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어서요. 이 디스크를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라 고민하던 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계별 치료에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이 증식 주사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는 증식 주사 치료를 2번, 3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증상이 점점 개선되어서요. 지금은 처음 증상의 한 80~90% 정도가 해결이 되어서 일상적인 활동을 별다른 통증 없이 지내시는 그런 좋은 사례로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TV 보시면서 나도 증식 주사처럼 좀 손쉬운 치료법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어서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참여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